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진한김치 게임 채널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신청 등입니다. 지방에서 건설회사 재직 중인 29살 청년입니다. 지방 건축학과 졸업한 뒤 서울 상경에 계속된 취업 실태와 취업 불안으로 인해 방구석에서 부업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뭐하지만 주식이나 부동산 인터넷 등으로만 2년 동안 먹고 살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이는 아니지만 지방의 썩은 빌라에서 방시 없이 살 수 있게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활에 만족하며 자급자족하며 달에 100에서 150으로 적당히 벌며 지출 줄이고 달에 20, 30 정도, 100 정도 저축으로 살고 있었으나 부모님의 권유와 걱정으로 인해 딱 1년만 건설회사에서 일해보아라고 하셔서 일하고 있으나 계속된 업무 처리 스트레스와 특히 사람관계 속에서의 기피 현상이 지속되어 다시 찍고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 방향인 줄은 알고 있으나 제 정신건강에 무리 가는 것이 두려워 도망치려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건설의 회사라고 하는 게 아버지 회사인가요? 아버지가 사장님이신가요?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개념권을 인수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장인데 아버지가 너가 배워서 이거 네가 경영해라 뭐 그런 겁니까? 이 건설회사라는 게 뭐 그런 거예요? 뭐 노가다 같은 거, 현장 같은 거 작업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인테리어 하는 건가? 왜냐면 건설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라서 건축학과 나온 걸 봤을 때는 설계 쪽 같은데, 예, 이분이 건축적 전공이잖아요. 아버지 설계 아십니까? 그 인테리어 같은 거. 아, 종합건설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근데 왜, 뭐가 문제예요? 업무 처리 스트레스와 사람관계 기피 현상.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업무 처리 스트레스는 어떤 거예요? 건축적인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듣긴 들었어요. 좀 강압적이기도 하고. 근데 누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부러울 만한 거 아닙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아버지 밑에서 사업을 인계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그럼 내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 경영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잘만 배워놓으면 웬만한 월급쟁이보다 낫잖아요. 아버지 사장님으로 계신 걸로 봐서는 집이 못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집이 좀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네.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본인이 만약에 건축일을 그만둔다고 치면 다른 거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할 거라고 계획은 잡아놓은 거 있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만두면 맨날 저 방구석에서 저거 할 것 같은데 전 저거 하는 거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님 일을 하고 싶지 않다 뭐 그건 동의하는데 그러면 뭐 확실하게 다른 거를 뭐 할 건지를 정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생활도 정상은 아니거든요. 본인도 알고 계시죠?
지금 그거잖아. 이 생활 2년 하면서 편했기 때문에 이거 1년 하니까 이거 한 1년도 안 했지. 이거 하다 보니까 이 생활이 그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까지 이 생활 할 거야? 그럼 반대로. 안 그래요? 이게 언제까지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는 먹을 수 있었겠지. 이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거 하다가 오히려 손가락 빠는 사람도 많잖아요. 내가 봤을 때 그거네. 이거 그만두고 그 전 2년 동안 했던 생활 다시 하고 싶다는 거네요. 네네네. 당연히 어려움이 있죠. 건설회사가 쉬운 게 아니죠. 아니 근데 치과 생활 하고 싶다고 하는 걸 봐서는 본인이 원래부터 좀 내성적이었어요, 생활이? 내성적이었습니까? 원래부터 좀 사람들하고 대하는 것 좀 서먹서먹해 하고 조직사회 같은 거 좀 적응하는 거 힘들어하고. 근데 문제는 만약에 님이 뭐 어디 적당한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면 모르겠지만 이건 솔직히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사실 말이 좋아 저게 돈 버는 거지 이거 히키코모리랑 다름이 없잖아. 근데 문제는 그런 건 게임션에 남 생각해봐야 돼. 뭐 굳이 건축회사가 아니라도 좋아요. 뭐 건축일이 도저히 몸이 안 맞는다면 뭐 다른 걸 할 수 있지만 좀 말이 좋아 칠거 생활이지. 사실 방구석 페인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다를 거 없는 생활을 한다면 영위한다면 전 반대입니다. 네. 그리고 한번 냉정하게 얘기해볼게요. 저것도 부모님 도움 없었다고 얘기 못하잖아요. 이거 부모님 도움 받았잖아요. 이거.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달에 100에서 150을 적당히 벌면서 100만원 저축 이거 불가능해요. 이거 분명히 부모님한테 방세 없이 살라는 건 누구 방세 대줬다는 거거든요. 이 월급까지 자칫 못 살아남아. 살 수는 있겠지만 거의 안 남아요. 정상적으로 자취를 했으면, 일반적인 상황에 자취를 했으면, 월세 생활했으면 밥도 사 먹어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잖아요. 전기세도 나오고 인터넷비도 나오고. 에이 저 힘들어요. 애는 힘들어. 자취해본 사람도 알잖아요. 이거 자취할 때도 부모님의 도움이 어느 정도 받았단 얘기잖아. 안 그래요? 근데 저는 좀 그렇습니다. 약간 회피 성향이 강하신 것 같은데요. 일자리를 뭐 다른 걸 확실하게 정해놓고 뭔가 그걸 하겠다는 건 모르겠지만 그냥 폐인 생활 하겠다고 하면 이번에 나오면 못 나옵니다. 이번에도 저 생활하면 세상 밖으로 못 나와요. 님도 생각해봐. 저 생활 2년 동안 하고 이제 겨우 나왔잖아요. 다시 돌아가면 또 나올 수 있을까? 나이 차가지고 더 두려울걸요? 그때 가서 또 부모님이 또 받아줄지도 의문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나쁘게 얘기할까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 어차피 부모님 재산 나한테 좀 떼어줄 거 아니야. 그런 마인드 아닙니까? 띄워주더라도 내가 뭔가 몫을 해야 띄워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내 앞가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대단하지 않더라도.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앞가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거잖아. 방구석에 전업 투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투자라는 거 뭐 제대로 공부해 준 것도 없는데, 그냥 뭐 그래프 키고 어피트 크고 있다고 해서 전업 투자 아니잖아요. 그걸로 골로 간 사람도 많잖아. 만약 이거 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피시다가 치게 된다면. 여태까지 뭐 내가 수익을 봤다고는 하지만. 안 그래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했던 저기 이제, 저 2년 동안 방구석에서 했던 게 정상적인 노동소득은 아니잖아요. 다시 저생을 하고 싶다는 거잖아. 깨작깨작 하면서. 근데 만약에 저기서 잘못되면 어떡할까? 너무 편한 것만 하려고 하시는데, 그거는 좀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본인이 성격이 사람하고 안 맞다. 아니, 사람하고 맞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나 내성적이다. 내성적인 사람들 꽤 많거든요. 내성적이라도 할 말을 하고 삽니다. 적당히 올리면 살아요. 근데 이건 내성적인 성향을 떠나서 회피형 성향이에요. 회피형 성향. 내가 뭔가 좀 감당하기 힘들면 다 피하고 싶어 이런 마인드예요. 근데 여기서 또 피해버리면 진짜 못 나와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 공짜 없어요. 이 돈도 내 돈으로 한 거 아니잖아. 싸우기 싫어서 회피한다. 근데 회피해가지고 어떻게 살까요? 싸우기 싫은 게 아니라요. 정면을 대응하기 싫은 거야. 싸우고 싶어 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근데 싸우지 않으면, 싸우거나 뭔가 결판을 짓지 않으면 끝을 못 내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특히 건축 같은 경우에 뭐 단가나 아니면 계약 같은 게 있으면 상대방한테 싫은 소리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더 가져가려면. 안 그렇습니까? 건축 같은 거면 입체 경쟁하면 분명히 불협화음이 왔다 갔다 거립니다.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죠. 살아남으려면. 원래 그러지 않은 사람이라도 환경이라는 게 있잖아. 직업이라는 게 그렇게 해야 살아남는 거라면 어쩔 수 없어. 언제부터 본인이 비폭력주의였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싫으면 하기 싫은 거야. 근데 그러게 가지고 못 살아나. 여태까지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가능했으니까 아마 다시 하고 싶어 하는 거야. 만약에 이 생활 했을 때 내가 다 말아먹었으면 아마 이렇게 하겠다고 못 할겠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알량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태까지 좀 운이 좋아 돈 좀 벌어먹어서 앞으로도 이렇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투자라는 게 여러분 생각해봐. 투자라는 게 이번에 또 이득 받았다고 앞으로도 계속 이득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좀 그런 거죠. 이렇게 하다가 뭐 잘못되더라도 부모님 잘 살고 좀 먹고 살만하니까 나한테 좀 보태주지 않을까. 운이 좋았잖아. 오히려 그게 더 불안정한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투자도요, 연명하며 사는 게 불안정한 삶 아닙니까? 음? 님 그거 아셔야 돼. 만약에 부모님이 님 만약에 궁지에 몰렸을 때 손 놔버리면 어떡할 거야? 신경 안 쓰면. 제가 봤을 때 있잖아요. 솔직히 좀 이게 보통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보통 사람들. 그리고 본인이 이런 생활하면 부모님 가슴이 찢어진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아마 부모님은 님 2년 동안 그렇게 이제 히키코모리 같은 생활을 했을 때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도 얘 좀 구제해야겠다. 아니 부모님이 일하라고 안 했으면 3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일이 정말 죽을 만큼 일다. 이 일이 정말 내가 막 너무 힘들어서 미칠 것 같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사람 만나는 거 싸우기 싫고 뭐 그거 싫다. 다 안 해버리면 그럼 우리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다고 본인이 뭐 다른 분야에 뭔가 굉장히 재능이 있다거나 따로 불러주는 곳이 있다거나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럴 때에서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저 생활을 돌아갈 것 같으면 저는 반대입니다. 네. 그리고 부모님이 만약에 님이 치과 생활 한다고 하면 부모님 어떻게 생각할까요? 혹시 형제가 님 말고 더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님한테 가을 맡긴다는 건 님 말고 형제가 남자 형제가 없다거나 아니면 님 말고 여동생이나 누나가 있다거나 여자 형제가 있어가지고 가업을 물려받기 힘들다거나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피하지 마세요. 게임 채널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피하지 마세요. 무조건 좋은 것도 없고 괜찮은 것도 없어. 하다 보면 내가 좋았던 것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야. 형이 있구나. 그럼 형한테 의지하세요. 형한테 좀 도와달라 하고 의지하세요. 그럼 되잖아. 형제니까 좀 더 나을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 방송 보는 사람들 중에 뭐 싸우는 거 좋아하고 사람 상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 못 먹고 사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떤 일이든 간에 사람 상대 안 하는 일은 없어요. 자꾸 내가 있잖아요.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자꾸 찾아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렇게 손 내밀어 준 것도 좋은 기회입니다. 누구는 이런 기회를 받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좀 힘들어도 한번 이겨내 보시라는 거죠. 좀 버티고 이제 익숙해지고 하다 보면 좀 덜 힘들고 아는 것도 많아지고 내 힘으로 돈도 벌 수 있고 하면서 좀 느끼는 게 달라질 거예요. 그렇다고 님이 어, 뭐 확실히 뭐 잘하는 것도 없잖아. 예. 차라리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거 아니면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 굶어 죽는다는 생각으로. 예. 아버지가 주신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거 살려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가세요. 힘든 게 있으면 형한테 좀 도움 받고. 자, 월 200은 저축한다고 했잖아. 그것도 생각해봐. 왜 저축이 가능할까? 부모님이 밥 주고 재워주고 세금 다 내주고 부대적으로 드는 돈 다 해주니까 내가 버는 돈 언제든 모을 수 있는 거잖아. 만약에 님이 나가 살고 모든 공과금과 식비나 어떤 그런 생활비 이런 거 다 내가 낸다고 치면 그 저축 못 하는 거예요. 뭐 저 돈을 모은다는 게 대단하긴 하겠 맞는데 생각해보세요. 부모님도 늙습니다. 왜 님한테 이런 일을 그 자꾸 소개시켜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모님도 나이가 들어. 부모님도 언제까지 현업에 종사하지 못해요. 아버지 같은 분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아버지가 언제까지 님의 삶을 대신해 주거나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야. 아버지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늙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내가 스스로 뭔가 먹고 살 만한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면 어떤 일은 해야 되고 그 일이라는 게 뭐 사람 상대하는 게 빡시다 어렵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견뎌내야 됩니다. 어렵다는 거 알고 있지만
현실은 그래요. 본인도 알고 있어요. 2년 동안 사람 안 만나고 그렇게 생활하는 게 좀 편했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이 건축 쪽에 있는 사람들 거치잖아. 이런 사람 상대하고 하면서 또 많이 힘들겠지. 이해는 하는데 한번 생각해봐. 내가 이걸 그만두고 다시 방구석으로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예전 같은 그 수익을 또 기대할 수 있을까? 만약 그때 가서 부모님 못 도와주면 그때 또 나이가 차게 되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5년 한 반대로 생각해야 돼. 내 그 방구석 시절 그냥 끔찍하게 생각해서 나는 일하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 말이 좋아 방구석 생활이지 완전 페인인데 또 방구석 난 들어가기 싫어. 어, 저승보다 이승이 좋은데 난 밖에 나와서 일하고 싶어. 이런 마인드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힘들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버티고 좀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고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인간관계는 누구나 다 힘들어요. 사람 상대하는 거. 저도 힘들어. 저도 여러분 상대하는 거 힘들어요. 힘들지만 어떡합니까? 이게 내 생존 방식인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자유로운 분들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되고 그리고 각자의 방식으로 스트레스 풀어야 돼. 뭐 일 끝나고 나서 뭐 게임하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스트레스 방식을 좀 풀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게임 채널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누구나 다 인간관계 어려워하고 일하는 거 힘들어하고 하기 싫어합니다. 그 어떤 일이든 간에. 네. 대한민국에 일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없어요. 사람 때문에 다 힘들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그래서 저는 지금이 힘들더라도 정말 도저히 못하겠다는 생각이 안 들면 계속 하시고 그리고 방구석 그 생활은 생각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내가 봤을 때는 다시 들어가면 또 못 나올 것 같아. 언제까지 부모님한테 의존하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미 힘들게 일을 하지만 그래도 나름 돈을 모으잖아. 사람답게 돈 모으잖아. 그것만으로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 저 투자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저 그래프 왔다 갔다 거리는 거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안 올라가고 내려가면 밥 안 넘어가잖아. 보통 저렇게 전업 투자하는 사람들 치고 맨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별로 없던데.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밥도 안 먹더라고요. 쉽지도 않고. 본인도 그 생각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잘 존버하시고 극복하십시오. 예. 그리고 본인만의 스트레스 방식 같은 거 좀 일 끝나고 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 좀 하면서 잘 이겨내면 또 그게 또 자산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또 일하시기 도 편할 겁니다. 예. 힘든 거 있으면 형한테 얘기하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